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4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 번호 넣으시고요.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정확한 파일의 이름과 경로 확인하셔야 되겠죠? 포토샵은 JPG 파일과 PSD 파일 두 가지 포맷으로 저장합니다. 이 두 개의 파일은 서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꼭 최종적으로 확인이 끝난 다음에 사이즈 맞춰서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겠죠? 모든 수험자는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이 시작된다 라고 했습니다. 작업 환경이 달라서 내가 설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 시험 시간 안에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시작 전에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는지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시간을 줘요. 그때에도 이 작업 환경은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소스 이미지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있으니까 경로 잘 찾아서 파일을 불러오셔야 되겠고요. 항상 조건이 주어지니까 그 조건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될 텐데 혹시라도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출력 형태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출력 형태에서 보시면 눈금자가 보일 텐데요. 거기에서 보이는 단위는 픽셀 단위니까 여러분들도 작업하실 때 그 단위 잘 맞춰놓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서체는 늘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지정 안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한글의 경우에는 굴림이나 도둠, 영문의 경우에는 에이리얼로 작업을 하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의 조건과 출력 형태가 혹시라도 다르다면 이건 문제에 오류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문제에서 지정한 조건에 따라서 작업을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출력 형태보다도 문제의 조건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처음에 이미지 새로 만드실 때에 컬러 모드는 RGB라고 하는 모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해상도 기본값 72라고 하는 것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어는 각각의 기능별로 분할되어야 되며 혹시라도 임의로 합치거나 그 기능에 대해서 속성을 해제할 경우에는 그 해당 요소가 0점 처리된다라고 했습니다. 레이어들은 이미지를 갖고 왔거나 텍스트, 도형들을 작업할 때마다 이미지가 이렇게 쌓이죠. 이런 친구들은 다 따로따로 별도로 존재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두 개의 레이어를 한꺼번에 임의로 합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양이 이미지가 있고 강아지 이미지가 있는데 이 두 친구가 따로따로 보이긴 하는데 레이어를 합치게 되면 강아지와 고양이 이미지가 이렇게 레이어는 하나로 합쳐지고 이미지는 따로따로 보이겠죠. 이럴지라도 이 두 개의 레이어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임의로 합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포토샵의 환경부터 맞춰놓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포토샵 실행하시고 나면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영역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시험장에서는 혹시 다른 사람들이 패널들의 위치를 옮겨놨을 수도 있으니까요.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패널들의 위치를 초기화시켜 주세요. 왼쪽에 도구 상자의 경우에는 한 줄짜리로 혹은 두 줄짜리로 선택해서 작업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저는 설명할 때 몇 번째 줄이라고 읽기 편하게 두 줄짜리로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환경 설정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고요. 서브 메뉴들 아무거나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왼쪽에 메뉴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 쭉쭉쭉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문제를 풀 때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 보시면 컬러 테마가 보입니다. 어두운 테마와 밝은 테마 여러분이 보시기 편한 대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워크스페이스가 여기도 있네요.
오픈 다큐먼트 에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러분들은 V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문제지를 따로 띄워놓고 작업창을 따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창들을 따로 띄워 놓으시면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을 들어서 저쪽에다가 끌었다가 옮기는 방식으로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설명할 때는 이렇게 V체크가 해제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맞춰주시면 따라 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툴스, 도구 상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쇼 툴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도구 선택할 때마다 이 도구가 뭡니다 라고 이름을 보여줘요. 그런데 쇼 리치 툴팁이라고 하는 친구는 글자가 아니라 그림 형태로 쭉 크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친구는 좀 산만해서 쇼 리치 툴팁은 꺼놨습니다. 커서의 모양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브러쉬로 여러분들께서 범위를 문질문질할 때 그 브러쉬가 이렇게 커다란 건지 작은 건지는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좋겠죠. 이게 노멀 브러쉬 상태입니다. 만약에 노멀 브러쉬 상태로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모양이 아니라 십자가 모양으로 조그맣게 보인다면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경우일 수도 있고요. 키보드에서 왼쪽 구석에 있는 컨트롤, 쉬프트 그 위쪽에 캡슐락 키 보이시죠? 캡슐락 키가 켜져 있으면 그때도 십자가 형태로 보이니까요. 캡슐락 키는 꼭 꺼주시길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아까 유의사항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눈금자에서 보이는 단위가 픽셀 단위, 우리도 그럼 맞춰서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에서 글자의 크기, 포인트 단위로 제시하니까 그 단위도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를 선들 쭉쭉 뽑을 때에 배경에 있는 이미지와 대비되는 색깔이면 좋겠어요. 밝은 색깔인지 어두운 색깔인지 여러분들께서 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프, 글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영문판이기 때문에 모든 글꼴이 영문으로 보일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가 V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굴림, 도둠 이런 친구들은 한글 글꼴이니까 한글로 보이는 게 좋겠죠?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설정하고 작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400에 50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예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폭을 400이라고 높이를 500이라고 맞추겠습니다. 레졸루션 해상도 72, 컬러 모드 RGB 8비트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사실 어떤 거든 상관은 없어요. 색깔이 있든 없든 중요하진 않은데 기본값이 화이트니까 이대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출력 형태에서 눈금자가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눈금자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서 눈금자 룰러스를 키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죠. 저는 좀 크게 화면을 놓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제 및 변형 자동차 소스 이미지가 있어야 되겠군요. 2급의 1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저처럼 창들이 따로따로 배치될 수 있도록 옵션을 조정하셨다면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있어요. 2급의 1번 열기. 이렇게 불러온 이미지는 눈금자를 보시면 우리가 400짜리로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크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일 겁니다. 이미지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우리가 만든 500보다 좀 작죠? 높이를 500이라고 했습니다. 폭은 좀 넘치지만 높이가 맞으니까 한 군데만 맞춰서 오시면 돼요. 다만 모자라지 않게 한쪽이라도 작지 않게 갖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이미지는 보면서 가지고 오도록 하죠. 이동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면 이렇게 올 거고요. 원본은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닫겠습니다. X표. 저장할 필요는 없겠죠? No. 이렇게 데리고 오면 레이어 패널에서 외부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가 보일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나중에 레이어들이 많을 때 찾기 편하라고 이름을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점수랑은 상관이 없고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바꿔놓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름 바꿀 수 있고요. 2급의 1번에서 갖고 왔다 라고 이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갖고 왔으면 배치가 이렇게 벽에 거의 달랑말랑하죠. 동그라미 1번 복제 및 변형 자동차를 이라고 했네요. 버전에 따라서 셀렉션 툴 중에 이렇게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보이는 것도 있고 이 친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CC2025 버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브젝트 셀렉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버전인 2020 버전에서는 이런 도구가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같은 CC 버전일지라도 최신 버전이 아닐 수 있으니까 오브젝트 셀렉션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퀵 셀렉션이나 매직 원드, 기타 다른 도구들 사용할 줄 알으셔야 돼요. 일단 오브젝트 셀렉션은 굉장히 편한 기능이라서 위쪽에서 이렇게 라쏘로 모두 바꿔놓게 되면 요만큼이라고 내가 원하는 범위만큼을 대충 드래그하면 얘가 알아서 범위를 찾아주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여기에 익숙해지시면 곤란해요. 퀵 셀렉션 이용하셔서 문질문질 범위 내가 원하는 만큼 찾으시면 되겠고요.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브러쉬의 크기 조절하셔서 문질문질 범위를 정하시면 되겠죠. 이 친구를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 눌러주면 레이어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 도구 눌러서 확인해 보면 하나 더 생긴 거 보이시죠? 이 친구는 조그맣게 줄여서 가지고 올 거니까요. 에디트 메뉴에 가시면 자유롭게 크기를 바꿔줄 수 있는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이 친구를 자주 사용할 거니까 단축키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고 배치하면 됩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쉐이프 툴 이용할 겁니다. 자동차 모양 그리고 구름 모양 보이시죠? 이 친구들 구름 모양에 대해서는 색깔이 두 가지로 있는데 그건 이렇게 구름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커스텀 쉐입 불러올까요? 글자 도구 아래쪽에 도형들이 쭉 모여 있을 거고 제일 막내둥이 커스텀 쉐입 보입니다. 위쪽에 옵션 보시면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고요. 필 색깔이 들어 있을 겁니다. 스트로크 선은 따로 필요가 없고 미리 만들어 놓은 쉐이프를 불러오시면 되겠죠. 쉐입들 중에서 이것도 버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텐데 콩 찍었을 때 모든 쉐입이 이렇게 다 보이는 버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따로 폴더가 마련되어 있는 버전들도 있죠. 최신 버전일수록 이 친구들이 구분이 잘 되어 있는데 와일드, 리프, 보트, 플라워 요 4개만 있고 레거시 옛날에 사용했던 쉐입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불러내시면 됩니다.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쉐이프라고 불러내면 이렇게 오른쪽에 패널이 생길 거고요. 거기에 오른쪽 구석에 보시면 3줄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옛날에 사용했던 레거시 내놔 라고 선택을 하시면 폴더가 이렇게 추가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탈인데요. 올 레거시라고 예전에 사용했던 거 다 내놔 라고 하면 그룹이 이렇게 정리가 딱딱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얘네들은 어차피 한 번은 다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콩콩콩 열어놓으시길 권합니다. 자동차를 선택했고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하면 만들어질 텐데 쉬프트를 누르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게 예쁘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먼저 띄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떼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색깔 제시가 되어 있죠. 색깔은 레이어에서 앞쪽에 미리 보기 썸네일이 보입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면 색깔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FF66 노란색이로군요. OK 하면 노란색으로 색깔 지정이 됐고요. 거기에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다 라고 하는군요.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FX 가시면 이게 레이어 스타일 추가하는 단추예요. 드랍 섀도우 그림자. 출력 형태를 보시고 그 그림자의 투명도 너무 흐리다 싶으면 조절하시면 돼요. 방향, 각도가 다르다 싶으면 조절하시면 되겠죠. 디스턴스, 거리, 사이즈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기본값으로 작업하셔도 감점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만들어졌으면 구름 모양으로 넘어갈까요? 다시 커스텀 쉐입 위쪽에 옵션 확인하셔야 되겠죠?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고 필 색깔이 있을 거고 스트로크 없을 거다. 쉐이프를 찾겠습니다. 속이 이렇게 비어있는 실선 모양이죠. 자, 이 친구 찾으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모양 찌그러지면서 만들어지네요. 쉬프트 눌러주셔야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먼저 쉬프트를 누르면 아까 만들었던 자동차와 합체가 되니까요. 일단 만들어 보고 찌그러지면 그때 쉬프트를 나중에 눌러주셔야 해요. 마우스 먼저 띄시고 쉬프트 나중에 띄시고 만들어진 레이어에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99, FF, FF 이 친구들은 항상 문제에서 두 개씩 숫자가 짝지어서 나오니까요. 99는 9, FF는 F, 다시 FF는 F 두 개씩 짝지어서 이렇게 숫자를 간소화해서 쓰겠습니다. 오케이. 레이어의 스타일 외부 광선이라고 했네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아우터 글로우 쨍하게 밝은 모습도 역시 오퍼시티라든지 요 거리값 다 여러분들께서 옵션 수정하실 수 있어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요 구름은 또 옷 같은데 색깔만 다를 뿐이죠. 복사해서 쓰는 게 좋겠군요. 복사할 때 컨트롤 J 눌러주면 레이어가 바로 복사가 된다 라고 했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 볼까요? 이렇게 하나 더 생긴 거 보이시죠? 이 친구 크기가 조금 큰 것 같은데요. 컨트롤 T 눌러주면 크기 조절할 수 있는 바운딩 박스 떠요. 조절하시고 엔터. 색깔도 달라져야 되니까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넣어줄 거예요. CCFF33, CF3이라고 두 개씩 짝지어서 번호를 넣을 수도 있다. 글씨를 써서 마무리할까요? 타입 툴 들었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콩 찍었어요. 글씨 뒤쪽에 보이는 건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친구는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문제지에서 글씨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글꼴, 크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다 맞춰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색깔 자체를 쿵 하고 찍으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뜰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색깔입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주고 나면 항상 방향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방향을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황, 노랑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위아래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앵글 값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바늘 끝자락 돌려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 선까지 주고 나올게요. 선을 주실 때 기본적으로 포지션 요 선이 글자의 안쪽을 갉아먹으면 안 되니까 이게 인사이드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아웃사이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드의 경우엔 이렇게 글자 안으로 쪼그라들어서 색깔이 안 보이죠. 아웃사이드라고 바깥쪽으로 선이 퍼져나갑니다. 배치가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 거예요. 최종적으로 저장할 때 사이즈 JPG 파일이 400에 500짜리이군요. PSD 파일은 40에 50으로 줄여서 저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셔서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는 GTQ라고 하는 폴더이고요. 파일은 이름 그대로 주시되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저장하시면 PSD라고 하는 포토샵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컨트롤 S 눌러가면서 파일은 계속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 최종적으로 점검이 다 끝났으면 크기를 줄여서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400에 500짜리를 JPG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서 Save As 버전에 따라서 Save As에서는 이렇게 파일의 형식이 JPG가 안 보이는 버전이 있어요. 최신 버전일수록 그런데요. 그럴 때는 Save a Copy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버전이 좀 낮은 분들은 여기가 바로 JPG가 보일 겁니다. 저는 일단 최신 버전인지라 Save a Copy라고 바꾸면 여기에 파일의 형식 JPG가 보입니다. 클릭할 거예요. 이렇게 위쪽에
GTQ라고 하는 폴더인지 확인하시고 파일의 이름, 그런데 뒤쪽에 카피라는 이름이 붙었죠. 세이브 카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불필요한 카피라는 이름은 지우셔야 해요. 그렇게 해서 저장하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요거 10분의 1로 줄일 겁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40이라고 줄이면 높이도 50이라고 줄어들죠. 오케이 하면 이렇게 작아져요. 요 아이도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그러면 조그맣게 PSD 파일 줄어든 거 확인이 되시죠? 최종 점검이 끝나서 이렇게 큰 거를 줄여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다시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키웠을 때 다 깨져 보이기 때문에 이걸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지나간 거는 저장해서 전송했으면 미련을 버리시고 다음 작업에서 더 정확하게 작업을 하시기를 권해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400에 500짜리 용지가 똑같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입니다. 400에 500짜리.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어떤 거든 상관은 없고 크리에이트. 눈금자 보일 수 있도록 바로 단축키를 좀 써볼까요? 컨트롤 R 눌러주면 눈금자가 바로 보입니다.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저는 화면에다 좀 키우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액자 작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머지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해줄게요. 우선 소스를 불러와야 되겠죠. 빈 공간 더블 클릭,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2급의 2번 열기. 사이즈가 우리 거 400에 500짜리보다 일단 애가 커 보여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500보다 넘칩니다. 높이를 500이라고 했더니 폭이 400보다 모자라죠. 한쪽만 맞춰 오시면 되는데 모자라지 않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400 맞췄더니 높이가 570 좀 넘쳐도 괜찮아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도록 할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을게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이렇게 하나 기준이 되는 아이 비슷하게 맞춰졌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2급에 2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액자가 필요합니다. 그 액자는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컨트롤 J 눌러주면 하나가 더 생기죠?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더블 클릭해서 얘는 액자다 라고 바꿔 놓을게요. 필터 드라이 브러쉬 주겠습니다.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요건 버전에 따라서 위치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필터 갤러리로 갔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드라이 브러쉬 ABCD 순서대로 쭉 찾으시면 될 텐데 만약에 이렇게 어디 있는지 일일이 찾기가 귀찮으시면 옆에 있는 리스트에서 찾으셔도 괜찮아요. 여기서도 ABCD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 브러쉬. 필터를 다 줬으면 안쪽에 테두리를 이렇게 네모지게 주셔야 될 텐데요. 네모난 범위는 출력 형태에서 이렇게 50만큼씩 떨어진 위치구나 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가이드라인을 한번 뽑아 볼까요? 자, 위쪽에서부터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또 위에서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왼쪽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뽑아 놓은 상태에서 사각형으로 범위를 잡겠다라고 위쪽에 혹시라도 패더 값이 있으신 분들은 패더 값 부드럽게 처리하는 거죠. 요 0으로 맞춰주셔야 하고요. 네모지게 대각만 잡아도 가이드라인 뽑아놨기 때문에 철커덕하고 스냅이 붙을 거예요. 네모나게 선택을 했는데 모퉁이가 완전 뾰족하진 않으니까 살짝 다듬어 줄게요. 선택한 거 셀렉트에서 모디파이 수정하겠다. 어떻게 해요? 스무스, 부드럽게 라고 하면 얼마만큼 부드럽게 처리할 건지 반지름 값을 정하실 수 있어요. 5에서 10 사이의 값을 주시면 가장 무난무난합니다. 모퉁이가 많이 둥글진 않으니까 5라고 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살짝 둥그러졌죠? 이 안쪽을 빼야 이 밑에 있는 깨끗한 사진이 보일 테니까 딜리트 지워줬어요. 그렇게 구멍이 뿅 뚫렸으니까 액자의 역할을 한 거겠죠? 이제 이 테두리만큼 안쪽에 테두리가 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로 따로 줬기 때문에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획,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 있는 획, 요 스트로크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5픽셀만큼 컬러 주도록 할까요? C 6개는 2개씩 짝지어서 CCC라고 3개만 넣을게요. 오케이. 이제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는 없겠죠? 레이어 스타일까지 주고 반짝임 없애도록 할까요? 레이어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 더 이상 반짝거리지 마라 셀렉트를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주면 해제가 될 거고요. 가이드라인 산만하면 이 친구는 안 보이도록 가려주시면 됩니다.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액자 작업이 끝났으니 그 다음에는 하나씩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색상 보정을 위해서 2급의 3번 불러와라 라고 했네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3번 열기. 여기서 자동차 휠 부분까지만 갖고 올 건데요. 글씨 때문에 좀 산만하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선택 도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의 요 부분 이만큼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좀 뽑을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교차되는 부분만큼만 쭉 범위 동그랗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2급의 3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여기에서 색깔이 초록색 계열로 보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라고 퀵 셀렉션 문질 해서 빨간색 부분만 선택할까요? 글씨 때문에 참 산만하네요. 글씨는 무시하고 그냥 작업하겠습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 가시면 어저스트먼트 조정해주는 친구가 있고요. 휴 세처레이션 색깔 값을 조정하실 수 있어요. 휴라고 하는 색깔값 왔다 갔다 조정하시면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죠? 녹색 계열이 됐을 때 이대로 멈춰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D 반짝임은 멈춰주세요. 크기도 조절할까요? 컨트롤 T 눌러서 조절. 엔터 쳐서 마무리할 겁니다. 레이어의 순서를 보면 이렇게 액자 밑에 자동차의 휠이 깔려 있죠? 그럼 이것도 액자 아래쪽으로 끌어내릴게요.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라고 했네요. FX 가서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느낌 줬는지 안 줬는지 구분이 안 가면 이렇게 깜빡깜빡 해보시면 적용된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1번 했고 액자 했고 3번으로 넘어갈까요? 2급의 4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하면서 범위를 잘 잡으세요. 저는 시간 관계상 오브젝트 셀렉션 이용하겠습니다. 가지고 온 친구가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군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빙그르르 돌려서는 해결이 안 되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오히려 액자보다 더 위쪽에 올라앉았죠. 그러면 얘는 액자의 위쪽에 있습니다 라고 레이어 자체를 끌어올리시면 되겠고요. 2급의 4번은 레이어 스타일이 드랍 섀도우 그림자다 라고 했으니까 맞춰주면 되겠죠. 글자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들었고요. 콩 찍어서 타이핑 하도록 하죠. 그라디언트를 넣고 나면 항상 그 방향이 맞는지 보셔라 라고 했죠. 왼쪽이 파랗고 오른쪽이 주황 방향이 맞습니다. 혹시라도 아니다 싶으시면 앵글 값 조절하셔야 돼요. 스트로크 주실 때 포지션이 아웃사이드인 거 꼭 확인을 하시고요. 지시사항에선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결과물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친구는 글자 작업을 하고 계시면 위쪽에 옵션에서
글꼴, 크기, 색깔, 그 옆에 꾸겨주는 웹 텍스트가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요거는 바로 꾸겨주는 기능이 보일 수도 있고요. 글자를 작업하는 동안에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버전에서는 컨트롤 T 누르면 우리 크기 조절, 방향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웹 텍스트 꾸겨주는 기능 이용하실 수 있어요. 클릭하시면 왼쪽에 이렇게 워프 종류를 고르실 수가 있고요. 위로 꾸겨주는 거 그리고 아치 이렇게 꾸겨주는 밴드 값들도 숫자로 다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중간중간에 파일은 저장을 하고 계신 거죠. 파일에서 Save라고 해서 경로 GTQ 안에다가 계속 저장을 하고 계실 거고요. 최종적으로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커다란 이미지는 JPG, 조그맣게 줄이는 건 PSD 파일이었어요. 커다란 이미지 JPG 저장을 다시 할게요. 파일, Save As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경로, 이름, 그런데 포맷이 PSD, 포토샵 파일로 되어 있죠. 요거를 JPG로 찾으시면 됩니다. 버전에 따라서 여기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Save a Copy라고 들어가셔라 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JPG 찾으시면 되겠고요. 카피라는 이름이 붙으면 안 되니까 이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커다란 이미지를 저장 끝냈습니다. 10분의 1로 줄일게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로 줄이면 조그맣게 줄어들었어요. 요걸 파일, 세이브라고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이 친구는 나중에 다시 불러내시면 이렇게 커다랗게 깨져 보이니까 이걸 편집하시면 안 된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미 전송을 했다면 미련을 버리시고 다음 작업을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죠.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600에 400짜리,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단축키 써서 눈금자 꺼내놓도록 할까요? 컨트롤 R 누르면 눈금자가 꺼내질 거고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배경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네요. 물감부터 짤까요? 콩 찍으셔서 색깔감 넣어줄게요. 33cc, cc는 3cc라고 좀 간략하게 넣도록 할 거고요. 파란색 물감을 짰으면 그걸로 채워주셔야 되겠죠. 에디트에서 채워주겠다. 필,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요. 오케이. 2급의 5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클릭 2급의 5번. 이미지가 좀 커 보이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로 갈게요. 단위 600으로 바꿔줄 거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습니다. 원본은 닫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이미지 배치를 해주시면 될 텐데 이렇게 구석에 도로가 요만큼 짜투리 보이니까 얘랑 비슷한 배치를 맞춰줬고요. 필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 가시면 필터 갤러리가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죠. 위쪽에 있는 건 아까 썼던 거 똑같은 아이를 사용하면 이 친구 바로 눌러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다시 찾으러 가야 되니까 필터 갤러리 아래쪽에 있는 거 불러올게요. 텍스처 라이저 그룹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 이용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예요. 여기에서 하얀색의 마스크를 썼습니다.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다 보이고 있죠. 결과물 보시면 도로는 요 오른쪽 위에 있는 도로가 잘 보이고 있고요. 요 좌측에 있는 도로가 안 보이고 있죠. 이렇게 이 아래쪽 부분을 가려주고 싶어요. 마스크는 흰색 마스크 그리고 검정색 마스크가 있는데 흰색 마스크가 보여주는 거라면 검정색 마스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 그라디언트 도구를 사용해 보도록 하죠. 마스크 선택한 거 확인하시고 그라디언트 들어가시면 색깔 들어있는 그라디언트가 있을 거예요. 콩 찍으셔서 흰색과 검정색 혹은 검정색과 흰색, 흑백으로 대비되는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어떤 상태든 상관은 없고요. 그렇게 해서 흑백 대비되는 상황이 됐으면
보여져야 되는 곳이 오른쪽 상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흰색으로, 가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이 여기 아래쪽으로 검정색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흰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오른쪽 상단에서부터 왼쪽 하단으로 쭉 드래그를 하도록 할게요. 쭉 드래그 했고요. 최신 버전에서는 이렇게 드래그 하면서 결과물을 미리 볼 수 있는데 예전 버전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결과물을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드래그해서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2급의 6번. 여러분들은 퀵 셀렉션과 매직 원드, 기타 등등의 도구를 많이 활용하세요. 시험장에 오브젝트 셀렉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오브젝트 셀렉션으로 쭉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정할 건데요. 요거 방향을 거울처럼 반사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이 가능합니다. 크기는 대강 비슷하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결과물에 보이는 이렇게 자동차 바퀴, 사이클 바퀴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비슷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효과를 줬는지 안 줬는지 구분이 안 가면 꼭 깜빡깜빡 해보세요. 이렇게 색깔이 단조로울 때는 매직 원드 이용하시면 좋아요. 마술봉으로 난 요런 색깔, 이 하얀 색깔을 고르겠다 라고 뿅 찍어주시면 그 하얀 색깔에 대해서 톨러런스 어느 정도 값을 허용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뚝뚝 떨어져 있죠. 이 스펠링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 요 아이들 떨어져 있는 것들도 같은 색깔이기만 하면 선택되라 라고 컨티거스 꺼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흰색 부분 선택했을 때 모든 아이가 한꺼번에 쭉 선택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글자 때문에 굉장히 귀찮군요.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으면 글자와 도형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형을 먼저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고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죠. 필 색깔이 들어있으면 좋겠고 스트로크 색깔은 없습니다. 모양을 찾으시면 될 텐데요. 색깔은 좀 대비되는 색상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만드실 때 만들어 보니 모양이 찌그러지네. 그때 쉬프트 눌러주시면 되겠죠. 마우스 먼저 뜨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뜰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 색깔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색깔이에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주고 나면 항상 그 방향까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위쪽이 밝고 아래쪽이 어두워요. 여기 좌우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방향성 맞춰주셔야 합니다. 쉐이프 해님도 하나 더 넣어주도록 하죠. 그릴 때에 쉬프트를 먼저 누르시면 안 돼요. 일단 그려보고 나서 비율이 깨지는구나 싶을 때 나중에 쉬프트를 눌러서 비율을 고정시켜 주세요.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들었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었어요. 글자 작업할 때 스트로크 이펙트 주실 때는 꼭 그 포지션이 아웃사이드인지 확인하실 것 중요합니다.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꼬깃하게 꾸겨져 있는 거 글자 레이어 선택하고 있고요. 글자 도구 들었고요.
그 상태에서 위쪽에 웹 텍스트 바로 얘가 활성화되는 버전이 있어요. 글자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해야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버전도 있고요. 이게 둘 다 안 먹는다 라고 할 경우에는 컨트롤 T 눌렀을 때 여기에서 꾸겨주는 기능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약간씩 기능하는 게 좀 달라져 가지고 헷갈리시죠? 일단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버전에 따라서 이 옵션은 다양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크기가 두 가지로 색깔도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으면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파일은 계속 중간 저장하고 계신가요? 파일에서 Save, Ctrl S,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계속 중간중간 저장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전송하기 전에 레이어 효과라든지 순서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찬찬히 확인을 해주시고요.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게 있다면 뷰에서 가이드도 깨끗하게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들은 사실 점수랑은 상관이 없는데 보기에 예쁘지 않으니까 정리를 하시기를 권하는 거예요. 파일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에즈 JPG 바로 보이면 찾으시면 되겠고 JPG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세이버 카피로 가셔서 JPG 찾으시면 되겠죠. 이름 정확하게 이렇게 카피 붙어 있는 건 떼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10분의 1로 줄일 겁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들었고요. 파일을 세이브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도 600에 40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듭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문제,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600에 400짜리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레졸루션 엄청 중요해요. 72짜리, 컬러 모드, RGB 8bt짜리죠. 백그라운드, 화이트, OK.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켤 거고요. 동그라미 1번, 2급의 9번 불러와서 필터 주세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 2급의 9번 불러오겠습니다. 얘는 사이즈가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어요. 높이도 400 거의 비슷하네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저장 안 하죠. 레이어의 이름을 2급의 9번에서 갖고 온 거다 라고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 상관없다. 필터 메뉴 갈까요? 필터에서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그래야 다시 또 골라 잡을 수 있겠죠? 앵글드, 스트로크,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 건지 찾기가 힘드시다면 그냥 옆에 있는 목록에서 찾으세요.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위쪽에 있겠네요. 2급의 10번. 여러분들께서는 오브젝트 셀렉션에 의지하시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려요. 시험장에 이 도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퀵 셀렉션이나 매직 원드 이용해서 차분히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크기를 얼추 비슷하게 요만큼 넘어가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범위를 대략 잡으셔야 돼요. 맞춰 주십시오. 2급의 10번 베벨 앤 엠보스. 효과를 깜빡깜빡해서 잘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퍼시티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오퍼시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퍼시티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이 오퍼시티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80, 2급의 11번.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주려면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존탈. 결과물을 보면 이 빨강 자동차보다 아래에 깔려 있죠? 레이어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셔야 되겠네요.
2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형만큼만 잘 이어 보이죠? 이런 건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야 돼요. 요건 어차피 이 도형만큼 잘릴 거니까 그냥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그냥 끌어다 놓을 거고요. 2급의 12번 크기가 좀 엄청 크니까 컨트롤 T 눌러서 살짝만 좀 줄여놓고 구석에다 놔게요. 도형을 좀 얹어주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를 만들 겁니다. 쉐이프 색깔이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 좀 바꿔 놓을까요? 그리고 선은 없습니다. 모양을 찾도록 하죠. 클릭해서 쭉 그려주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주실 것.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 때에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밑에 깔려 있고요. 잘 이우는 그림이 그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잘 이우는 그림 이렇게 도형 위에 덮어줘야 되는데 밑에 깔려 있죠. 요거를 도형 아래쪽에 잘 이우는 그림이 그 위에 이렇게 레이어의 순서 맞춰주세요. 잘 이우는 그림 요거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이 도형만큼 잘 이운 거 보이시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는 이 도형에 맞춰서 이제 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2급의 12번에 대해서 필터 줘라 라고 되어 있죠. 2급의 12번 선택한 상태에서 필터,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텍스처, 라이저. 도형은 여기에서 따로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도형에 대해서도 같이 작업을 하고 갈게요. 도형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다음 작업이 이 위에 쌓이게 될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했고요. 2급의 13번.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도형들을 얹어 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시고요. 잘 보이는 색상으로 선정하셔서 쉐입을 찾아주세요. 도형에 대해서도 불투명도 지시가 되어 있는 건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값을 70이라고 살짝 반투명하게 바뀌었네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주실 때 방향성 꼭 확인을 하고 나오세요.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들을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글자에 대해서 옮기거나 방향 옮기거나 하실 때 크기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방향만 살짝 돌려줄 겁니다. 크기를 바꾸시게 되면 글꼴의 크기도 역시 같이 바뀌기 때문에 이 친구 주의하세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효과라든지 순서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주시고요. 파일을 중간 저장하고 계시죠? 컨트롤 S 눌러 가시면 저장하셔야 됩니다. 파일,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저장을 계속하고 계실 텐데 최종적으로는 커다란 이미지는 JPG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을 Save As라고 해서 경로 이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포맷이 JPG가 바로 안 보이시는 분들은 Save a Copy라고 선택하시고 JPG 찾으시고 필요 없는 카피라는 글자 지워주세요.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습니다.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바꿔주면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되시죠? 파일을 세이브 저장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4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버전에 따라서 약간씩 글자, 웹텍스트 구겨주는 작업 다르니까 본인의 버전 맞춰서 연습을 하시되 시험장에서 CC 버전 낮은 게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꼭 비교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